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연구 과제 뭔가요? 경기도 광명시흥이 6번째 그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광명시흥. 예, 앞서 정부는 지난 2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 호 등 전국에 26만 3천 호의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일환입니다.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여의도의 4.3배 규모의 모두 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네. 이 서남권 거점 도시로 개발되고요.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된다고 하네요. 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에도 각각 18,000호, 1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택지 지정과 동시에 해당 지역 그 세 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부동산 시장 그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김준일 기자,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입지를 보면은 네. 남양주 왕숙이 이제 동북권이고요. 그리고 하남 교산이 동남권, 그리고 고양 창릉이 서북권, 네. 그리고 부천 대장하고 인천 계양이 서쪽이에요. 서남권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정이 되면서 광명 시흥이 지정이 되면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다 이제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규모가 이게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1기, 2기 신도시까지 합쳐서 6번째로 이게 큰 거예요. 동탄 2신도시, 분당, 파주, 운정, 일산, 고덕 국제화 도시에 이어서 6번째고 지금 하남 교산 신도시의 2배 규모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거의 2배 정도니까 7만 호를 짓고 여의도의 4.3배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서울에서 가깝고 여의도까지 한 30분이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좀 가까운 거리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추진되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었죠? 이제 뭐 보상 문제죠. 보상 문제. 예, 보상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업 추진이 무산이 됐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약간 개발도 못하고 뭐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가장 핵심은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어제 광명시장이 인터뷰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베드타운 만들면 안 된다 여기다가. 베드타운만 또 왕창 지어놓고 음. 여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손해 보는 상황 발생하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예. 이런 불만들이 지금 주민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광명 시흥의 테크노밸리에 부족한 산업시설도 넣고 네. 자족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게 해달라라고 네.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뭐 어제 발표를 보면은 공급 의지는 뭐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수도권 인접 지역이 이렇게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공급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뭐 입지로도 광명시흥은 뭐 최고로 꼽히죠. 뭐 서울과 인접해 있고 뭐 이미 뭐 지하철 7호선, 신안산선 등이 좀 인접해 있어가지고 뭐 대중교통 체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반발이 다독이느냐 워낙 거세요. 하는 문제.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네네. 실제 입주는 이게 2028년 빨라야. 네. 실제 입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집값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것도. 문제는 여전히 좀 남는 상태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의 지금 부동산 난이 심각해서 이제 이런 신도시들을 만들고 있는 건데 신도시가 서울 아닌 곳에 외곽에 만들어봤자 효과 별로 없었잖아요. 그것이 과연 이번엔 어떻겠느냐 이런 또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 과제로 가죠.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손으로는 칼을 빼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방패를 움켜쥐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그 장모의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해서 앞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는데요. 예.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을 한 겁니다. 다시 수사를 해보라.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반격을 하는 모양새가 돼버렸고요. 반면에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 그 불법 정황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다가 아예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성윤 지검장은 출석 요구에는 지금 거듭 응하지 않고 있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팀이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하게 돌아가네요. 예,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인데,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할 때 그때 막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불법으로 정보를 조회를 했고 또 하나는
실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다른 사건으로 이제 막았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건 번호를 써서 막았다. 예, 그거를 이제 안양지청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2019년 6월에 이걸 본인의 권한을 이용을 해서 이 수사를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게 지난달에 이거에 대해서 공익 제보가 들어오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수사를 하려고 소환 요청을 했는데 두 차례 불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뭐 사안이 급박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소환에 불응을 하면은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관건은 체포영장 할 것이냐 하하.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금 이 체포해야 되냐 마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이 보통 이제 2회 이상이면은 뭐 항상 나온 건 아니지만은 체포영장을 발부 요청을 하면은 법원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발부 네. 자체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지금 검찰 내부에 이제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장모 사기 사건 경찰은 불기소라고 했는데 다시 조사해라, 보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통상적인 네. 수사 과정인지 아니면 정말 검찰 내부에 알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는지가 좀 관건일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 가족 사건을 두고는 지금 서울지검 형사 3부가 네.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수사팀의 결정에 지검장이 아예 관여를 안 했을까, 어떻게든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은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수사팀이 지방의 일선 수사팀이 강제 수사까지 벌일 것이냐, 네. 이게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반격을 하고 지방의 일선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장에 거듭 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이라 네. 실제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표되는 것도 사실 어제 동시에 나왔지만은 예. 이미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은 1월 8일에 재수사를 요청을 한 거예요. 1월 8일이요? 1월 8일 지난달 8일 한 달이 넘었는데 넘었네요. 갑자기 어제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아. 이게 지금 이 이성윤 뭐 이렇게 체포 뭐 한 해 안에 이런 것도 와중에도 지금 나오고. 나오고 이게 지금 약간의 언론 플레이가 있는 거죠. 그냥 타이밍상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거를 네. 지금 다 풀고 있다 지금 검찰이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 뭔가 알력 다툼, 알력 다툼 뭐 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예. 느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청취자 한 분은 결국 법대로 어느 쪽이든 법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문자들 주시는데 의견 주십시오. 예,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앞으로요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는 스포츠계에 머물 수가 없게 될 전망입니다. 발을 들 수가 없게 될 전망인데요. 정부가 어제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그리고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단체가 꾸릴 그 협의체는 폭력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수위 또 용서 여부 등을 감안해서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와 같은 제재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징계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갖춰서 네. 학교 폭력 이력이 있다면 프로 구단이나 실업팀 입단 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연루됐던 가해자였던 이력이 있으면 프로구단 못 가요.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 실업팀도 못 하겠다는 가요. 것이죠. 국가대표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에서는 지금 학교 폭력 논란 이게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이게 축구 스타 기성용 선수 그리고 핸드볼 스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과거에 폭력의 가해자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예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바로 다음 순서로 이모경 의원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예. 뭐 지금 수많은 학교 폭력 폭력을 미투라고 학폭 미투 이렇게 얘기하죠. 학폭 미투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연예계도. 근데 저희가 지금 뭐 경찰이 조사를 들어간 상황도 아니고 이게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지금 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는 신분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고 고위 공무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 절차를 밟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피해 폭로 글을 올린 그분 역시도 저희가 백방으로 좀 알아봤습니다만 연락이 닿을 방법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반론은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인터뷰는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 김준일 기자. 예. 그러니까 학폭을 안 했다는 서약도 받고 혹시라도 기록에 뭐가 남아있으면 이제 선수 생활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프로구단에 입단할 때 네. 생활기록부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학폭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음. 그와 함께 서약서, 학폭하지 않았다라는 서약서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학폭 연루되면은 이제 국가대표 못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서약서가 이거를 학폭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이냐는 약간의 이제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좀 정부의 엄한 의지,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 외에 뭐 이제 2달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스포츠 선수들이 과거에 저지른 것 폭력에 대한 신고를 다 접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번 쫙 털겠다, 다 신고받아서 접수받아서 털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한 2년 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수조사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했는데도 지금 맞아요. 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전수조사 이게 했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다시 이게 일단락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상황인 거죠.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김정훈 기자. 그렇습니다. 뭐 그 배경 뭐 이렇게 뭐랄까요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그 집단 안에서 좀 독특한 문화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게 좀 쇄신이 되고 엘리트 체육. 그렇습니다. 아니 예. 뭐 잘하는 선수인데. 실력이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그렇죠. 어떻게 서신하든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이모경 의원의 건도 있었지만은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의혹이에요. 지금 이제 기성용 선수라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피해자가 얘기했던 건 아니죠. 근데 기성용 선수 측에서 입장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예, 아니다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기성용 선수 이름이 아예 거론이 된 건데 네. 근데 이런 의혹 정말 사실이라면은 끔찍한 일이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마타도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엄청난 피해죠. 네. 근데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학창 시절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있다를 텐데, 근데 그걸 또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입증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당시 미성년자여서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그 때문에 이제 도덕적 책임이라도 지우려고 이제 폭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역으로는 네.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고 신중해야 되는 면도 있고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학폭 미투들이 쏟아지면서 이런저런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개선책들이 마련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그 많은 글들 중에 한두 개라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글은 없겠는가? 근데 그걸 또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과제는 남았단 네, 예.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